광주 전남의 민낯이라 그럴까요? 작년 말 국가권익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청렴도가 예. 전남은 꼴찌랍니다. 아, 전남이 꼴찌입니다. 예. 광주도 그 2015년에 비해서 2자리는 올랐지만은 네. 거의 하위권이고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어떤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난 호남으로서는 오히려 더 부끄러운 그런 현실인 것 같은데요. 사실 뭐 그간에 한 20여 년 동안 되면서 지자체장들의 어떤 이런 비리라든가 부패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도 사실은 만들어져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네. 예를 들면은 뭐 대표적인 게 주민 소환제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2007년에 이제 주민 소환제가 비로소 이제 채택이 되고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도라든가 법률의 문제보다는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2007년에 시작된 주민 소환제가 그간에 5번의 주민 소환이 있었는데 네. 주민 소환으로 이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요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유가 정족수를 못 채운 네, 겁니다. 지금 이제 3분의 1 이상을 채워야 되는데 2013년에 구례군수 주민 소환 그게 있었습니다. 예. 네, 네. 아주 웃지 못할 해프닝이 뭐였냐 그러면 주민 소환 발의를 하기 위해서는 15%의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정작 주민 투표가 이루어져서 투표율은 얼마였냐? 8.3%였다. 네, 네. 발의에도 못 미쳤다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뭐 나름대로의 견제 장치, 제도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지금 이제 불과 지방선거가 한 1년 네. 남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간에 보면 지금 시기적으로 지방선거 한 1년 정도 남은 시기에 또 굉장히 인사비리가 횡행합니다. 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자체장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내년 선거하고 관련돼서 도움이 될 만하신 개인이나 단체라든가 예. 이런 분들을 또 인사에 끌어들이는 아하.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 너무 답답해지는 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이게 뭐 단체장들의 비리가 개인 비리인데 그 개인 비리가 이 피해 자체가 개인 비리로 국한되지가 않고 지역민 전체가 그래, 피해를 결국 보는 피해 거죠. 보는 거는 지역민일 것 같은데 소장님 이건 진짜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행정 공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너무 답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례를 들어서 앞에 김혜민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해남 군수의 사례를 놓고 보면 이제 오늘로 행정 공백이 약 한 330여일 정도 되거든요. 아, 근데 이제 2심에서도 이미 뭐 그 군수 상실령을 받았는데 예. 대법까지 가고 하게 되면 아마 대체적으로 가장 최장기 군수 공백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군수 공백이 그러니까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조직 자체가 굉장히 경직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예. 특히나 주민들의 의사수렴 구조는 거의 막혀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어떤 행정으로 인해서 편이나 어떤 행복을 누리기보다는 군수 재판의 결과에만 모두가 다 집중돼서 있을 것이고 이런 경우는 미안하지만 사퇴해줘야 되는 것이 그 사람을 뽑아준 시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세간에서 웃는 얘기로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권한대행 전성시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공석인 상황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하신 그런 지자체장들이 구속된 경우에는 대부분 부군수들이 권한대행하고 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단순히 이 일을 대신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의사결정에 있어서 대표, 최고 뭐 지자체장이 아닌 부군수가 할 수 있는 거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네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공백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요. 예. 그 앞에서 제가 언급드렸던 2013년에 구례군수 소환 같은 경우에는 그때 소환 사유가 뭐냐 그러면요. 네. 예. 재판만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사실 그동안에 일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사유 자체가 군수의 장기간 행정공백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자체장들의 이런 비리와 관련된 구속, 법적인 처벌 이런 것들은 개선돼야 될 지방자치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네. 그렇게 재판을 받고 구속되어 있는데 예.
관련된 월급은 꼬박꼬박 받고 있다는 게 이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그럴 수 있잖아요. 일단은 직무가 정지되는 순간부터 급여를 주지 않고 네. 나중에 대법 가서 무죄나 이렇게 판결을 받으면 소급해서 적용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끝까지 받고 이 직무 정지 때부터 이 기간 동안에 월급을 토해냈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문제는 좀 두 분 변호사님들께서 네? 법률적으로 좀 이게 좀 보완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네. 이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보면 네.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의 그런 이유로 직위해제가 되면 3개월은 봉급의 70%를 지급하고 네. 네. 3개월이 지나서도 직위해제 사유가 풀리지 않아서 계속 유지가 되면 네. 봉급의 4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일반 공무원이 만약 그렇죠. 정말 구속 기소가 되었다, 바로 인사위원회 열어가지고 해임되면 바로 해임하죠. 급여가 뭐 아. 정지되는 게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출직 공무원은 특수 경력직 공무원 중에 정무직 공무원이어서 징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기소된 기간에도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직을 잃기 전까지는 계속 70% 받다가 3개월 지나면 40%를 꾸준히 받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니까 대법에서 무죄 나면 소급 적용해주고 네. 직무 정지 때부터 이렇게 급여를 중단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뭔가 조치 자체가 뭔가 이렇게 범죄에 온상이 있는 사람들의 긴장감을 주는 거잖아요, 상실적으로. 네, 예. 그런 어떤 법률 개정이 좀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이거는 법률가들의 문제가 아니죠. 네. 국회에서 해결을 네, 아, 법률가는 국회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의원들은 제가 알기엔 더 심한 걸로 압니다. 그렇죠. 지방 공무원은 뭐 그래도 몇 프로라도 있습니다만은 국회의원들은 또박또박 100% 다 받는 걸로 제가 세비 본인들과 다 연관된 것인데 그렇습니다. 법률 개정 그러니까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보통 때 하는 얘기가 네. 어떻게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하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하고 통하는 얘기일 거고요. 정치인들이 스스로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상 청원하는 방법은 방식으로 없는 할 수 방법이고요. 우리 지역 국회의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신 거 제가 기억이 나는데 뭐냐 그러면 그 잘못의 일정 부분도 그 네. 지자체장을 공천한 정당이 있기 때문에 재보궐선거에서는 그 정당에서는 후보 추천을 안 하는 건 어떻게 했느냐. 상당히 그래도 비교적 양심적인 어떤 그런 제안도 혹시 있었습니다만 그분 국회의원 정당에서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네. 후보를 안 내겠는지 먼저 한번 물어봐주세요. 다음에 기회 되면 네, 물어보긴 교수님께서 지금 하겠습니다. 말씀하셔서 갑자기 이제 또 걱정이 되고 네.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게 네. 확정 판결을 받은 다음에 그러면 재보궐 선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재보궐 선거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다 부담해야 될 세금인데 이 부분도 상당한가요? 어떤가요? 지방선거는 100% 지방비로, 그러니까 지방 재정에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무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얼마가 지출이 됐냐면 794억, 약 800억이 지출된 것이죠. 와. 그러니까 이건 사실 지방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서 이렇게 지방선거 비용까지 충당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뭔가 원인을 제공한 사람과 그 사람을 공천한 정당은 예. 책임 정치에 맞게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정당 정치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법률을 발의하셔가지고 원인 제공자와 정당이 네. 이 비용을 댄다거나 아니면 그런 상회하는 법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국회가 새로 들어가면 발의는 되거든요. 근데 이게 통과가 안 됩니다. 통과가.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또 생기냐면 투표율이 또 굉장히 낮잖아요. 네. 투표율도 굉장히 낮고 또 당선된 득표율도 굉장히 낮으면 대표성도 굉장히 의심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직무를 수행하거나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정당이 예. 정당 공천제만 주장할 문제가 아니라 정당 공천제 플러스 책임 정치를 위한 입법 활동을 해야 그것이 좀 더 믿어 의심치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이 결국에는 부정부패 비리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뭐 그간의 판결들하고 관련해서 보면은 솜방망이인 거는 맞습니다. 뭐 어떤 통계에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지자체장들이 재판에 가게 되는 경우에 3심까지 대부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3심 대법원에서 거의 뭐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1심, 2심에서도 집행유예율이 뭐 70%, 80%를 상회하기 때문에 지자체장들은 끝까지 버티기를 하는 거죠. 예. 뭐 그러고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그래도 자신들의 봉급은 꼬박꼬박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어떻게 보면은 비리를 더 부추기는 이런 역할도 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수뢰죄 이 부분은 이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내부를 수수하거나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부분인데 법정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5년 이하의 징역형입니다. 네. 그리고 또 지자체장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죄 중에 하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아닙니까? 그것도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런데 그냥 좀 극단적인 비교이긴 하지만 절도죄, 단순 절도죄 6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예, 그래서 수뢰액이 높아짐에 따라서 네.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높아지기는 합니다만 기본 수뢰죄가 너무 낮다는 법정이 네. 낮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도 양형 기준도 그 부분을 좀 강화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1심에서는 실형이 나와도 2심에서는 많은 경우에 그 지자체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공로가 그렇죠. 있었다 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해서 집행유예를 많이 해주거든요. 아하, 그래서 네. 이런 것도 또 고쳐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자체장은 그만큼 그 책임이 막강한 것이고 청렴도와 불가매수성이 강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그 양형 기준 자체를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어지는 이 범죄가 굉장히 엄중하다고 하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뇌물죄를 입증하지 않고는 거의 엄벌에 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들이 좀 양형 기준을 바꿔서라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저는 이분 우리가 투표로 뽑았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참여 재판에 회부될 수 있도록 해서 아주 작은 비리도 낱낱이 드러나면 그 부끄러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 식으로라도 뭔가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정말 그래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뭐 죄는 지은 만큼 받는 게 기본적으로는 맞겠습니다만은 자치단체장의 범죄라고 하는 거는 폐단이 예.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법부에서 판단을 할 때도 이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그런 판단보다는 다수인 지역 주민들이 받을 네. 피해를 좀 더 감안하는 그런 판결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번에 생각합니다. 예.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할 때 분명하게 이야기했지만 헌법 질서를 이 지방자치제도도 어떻게 보면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간을 흔드는 것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계속 이것을 봐주기식이나 뭐 봐주기식으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네. 그러나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구조들이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방의회 견제 감시 기능도 높아지고 또 심의도 높아지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투명한 사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